안녕하세요, 예비 중앙인 여러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전형 면접고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면접고사를 어떻게 준비하실 막막할 우리 예비 중앙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다빈치형 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우리 카운슬러 선배님들 저를 포함해서 총 3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먼저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2022학년도 입시를 치르고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전형으로 합격한 22학번 박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 다빈치형 인재전형으로 합격한 19학번 이건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학년도 다빈치형 인재전형으로 합격한 19학번 손연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를 포함하여서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전형으로 합격한 카운슬러 선배님들 총 3분을 특별 섭외해 보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중앙대학교 면접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예비 중앙인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중앙대학교 면접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전형 면접평가는 지원자 중심의 서류 기반 면접으로서 별도의 제출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사정관님 2분이 이제 지원자 1명당 10분 내외로 서류평가를 하실 때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합니다.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중앙대학교만의 특별한 사실, 중앙대학교는 타 대학과의 고사 시간이 겹칠 경우에 한하여 면접 입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면접 일자를 수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서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혹시 1차 중앙대학교 1차 합격 발표 난 후에 면접 때까지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번 저부터 그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1차 합격 순간이 1년 전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앙대학교 면접의 특성상 본인의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3번씩 정독하면서 중요한 부분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질문 리스트를 쭉 뽑아냈고, 제가 뽑아낸 질문 리스트들을 바탕으로 제가 면접장에 가서 어떻게 답변할지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질문과 답변들, 그리고 제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 그리고 교과 선생님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모의 면접을 하면서 준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건영 씨는 어떻게 준비하셨었나요? 저는 면접 때까지는 방과후 학교를 했었는데 모의 면접 방과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그리고 신청한 학생들과 1대 다로 모의 면접을 보는 활동이었는데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면접관이 되어서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궁금할까라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면접의 분위기 그리고 압박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형이 진짜 얼마나 준비했는지 지금 제가 같이 그 현장에 없었는데도 느껴집니다. 네, 그럼 아시다시피 면접도 그 당일 아침이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죠. 네, 그럼 다들 면접 당일에는 어떻게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고 컨디션이 어땠는지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방 사람이어가지고 면접 하루 전날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호텔에서 하룻밤 엄마랑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오는 길에 정문 쪽에 이제 국밥집이 있길래 이제 속이 좀 든든하면 긴장이 덜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국밥을 먹으러 갔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이라도 꽉 차 있으면 좀 긴장이 덜 될까 싶어서 먹으러 갔는데 이제 막상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가 반도 못 먹고 나왔고, 이제 면접 시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옆에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이제 면접 준비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제 옆 테이블도 친구들도 다 수험생인 것 같더라고요. 다들 면접 준비하고 저도 그 사이에서 열심히 면접 준비하고 고사장으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가가 누나처럼 지방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본가 광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면접 시간이 10시였어요. 오전 10시. 그쵸. 그래서 이제 아침 새벽에 동생이랑 엄마 손을 잡고 나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면접이라든지 수능도 그렇고 이렇게 긴장되는 날이 있으면 배가 항상 아파왔어요. 그런 사람도 네, 있죠. 그날도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일단 학교에 도착을 일찍 한 다음에 일단 그래도 무엇이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엄마랑 같이 국밥집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긴장도 되고 배도 아파서 거의 절반도 먹지 못하고 다 남기고 나왔는데 그래도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면접 시간이 조금 남았었는데 입실 시간이 남았었는데 제가 면접 보는 장소가 102관 약학대학 건물이었습니다. 제 수험표를 들고 가서 거기 계시는 관계자분들께 제가 오늘 면접을 보는 학생인데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화장실에 한 번만 들려도 되겠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친절하게 화장실 앞까지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친절함이 생생히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데 알고 보니 그분들이 카운슬러 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카운슬러가 되었고요.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 중앙인 여러분들도 중앙대학교에서 입시를 치르시다가 길을 모르겠거나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때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단복을 기억해 주세요. 이 단복을 입은 모든 분들이 다 카운슬러 분들입니다. 아마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은 엄청 친절하게 다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복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예비 중앙인 여러분들이 이 면접이 대략적으로 어떤 루틴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혹시 다들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일단 학교 왔을 때 학교 보사장이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대기실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는데 면접 대기실에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이제 밖에 계시는 분이 이제 본인 차례였다고 알려주면은 나와서 이제 보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면접 대기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퇴실을 하면 재입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보러 나갈 때 본인 짐을 다 챙겨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 챙겨서 나가고 면접 보사장 밖에 뭐 의자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 짐을 잠깐 보관을 해두시고 들어가셔서 면접을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완전 똑같은데요? 그쵸. 아마 2019학년도라서 네, 19학년도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러한 루틴으로 똑같이 2022학년도에도 진행이 됐었어요. 전반적인 면접 흐름은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비슷해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매년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전형 면접고사를 준비하는 예비 중앙인 여러분은 꼭 1단계 합격자 발표창에 있는 면접고사 유의사항을 정독하신 다음에 이런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었을 때 사고 없이 면접을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망의 차례인데요. 이 영상을 보는 예비 중앙인 여러분들은 이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고 그 질문이 어디서 나온 건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 누나는 어떤 질문들이 나왔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있는 진로사항이 1학년 때는 임상심리사, 2학년 때는 간호사, 3학년 때는 정치외교부 기자였어요. 그래서 이 진로가 변동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면접관이어도 궁금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한 예상 답변을 준비를 해가서 생각했던 대로 답변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운 게 면접관님은 제가 사회과학 계열로 이렇게 진로가 관심이 틀어진 계기를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좀 되게 아쉬움이 남았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질문을 해주셨었는데요. 제가 동물보호법에 관해서 토론을 했다고 써놨었어요. 이제 그래서 면접관님이 동물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계속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것 같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다. 여기에 제가 진로사항에 정치외교부 기자라고 썼다 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끌어와서 뭔가 미디어나 매체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했으면 사람들이 경각심이 좀 높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 진로사항과 엮어서 이거를 대답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표정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땐 좋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꼬리 질문을 달아서 미디어나 이런 데 방영이 돼도 계속 그런 목줄 사고가 일어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특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세특 지문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많고 많은 생기부 내용 중에서 하필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제 세특을 물어보시니까 되게 저는 당황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거기 썼던 내용은 풍년의 역설이라는 경제 개념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내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셨고
또 이거를 이제 국가적인 관계에서 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에 비추어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다소 전공과 조금 관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좀 심오하게 본인이 얼만큼 생각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좀 되게 당황했어가지고 교수님께 저 죄송한데 저 생각할 시간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한 30초 정도 생각하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들도 면접관 분들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해요. 우리가 얼마나 떨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너무 떨리거나 너무 머리가 백지가 되면 저처럼 이렇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대답을 하는 게 오히려 본인 페이스 유지하는 데 좋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순발력이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때 유독 좀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승진 씨는 혹시 어떤 질문들 받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받았던 질문은 왜 이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됐느냐, 지원 동기를 여쭤보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진로가 뚜렷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생명과학 1을 수강하면서 특이적 면역 반응에 대해 배웠고, 당시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었던 터라 이 코로나와 특이적 면역 반응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고 코로나나 어떠한 바이러스이기에 이렇게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한 나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바이러스를 걷잡을 수 없는지에 대해 6개월간 다방면적으로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6개월간 탐구한 주제탐구 보고서가 이 주제탐구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수상 기록에도 올렸었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이 수상 실적 이렇게 세 가지를 엮어서 제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나온 질문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생명공학과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바이러스라는 한 키워드를 생명과학이라는 과목과 엮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생활과 윤리라든지 그리고 또 정치와 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교과목과 엮을 수 있는 인재상임을 어필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에 적었던 내용은 생활과 윤리 시간에 본 영화가 생명권과 친권이 갈등하는 상황을 제시해주는 영화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생명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이러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이에 대해 설득당하지 않았고, 제가 이 친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만의 뉴스도 만들어서 각 학급에 부착한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자기소개서에 적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교수님들이 또 꼬리 질문을 하시면서 너 그럼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 실제로 내가 했는지 확인하려고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많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내가 어떠한 대한민국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지 교수님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생활기록부와 연계해서 대답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요즘 암 환자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제가 과학융합 시간에 제가 가장 관심 있었던 면역 항암제인 면역 관문 억제제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 있었어요. 실제로 세특에도 있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만약에 이 학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면역 항암제에 대해 연구를 해가지고 면역 항암제가 부작용이 현재는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작용을 줄여줌으로써 암 환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는 그런 생명과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면접장을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지원학과가 정치국제학과여가지고 그럼 정치 시사 문제 관련한 거를 좀 준비를 해가자. 이래서 저는 면접 전부터 정치 시사 문제만 엄청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엄청 많이 준비를 해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낸 서류, 자기소개서나 생기부에 대한 면접 대비를 안 하고 간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 혼자 막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걸 보시더니 윤서야, 너가 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나올까? 그 시간에 정치 관련 뉴스를 하나라도 더 보는 게 낫지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냥 저는 제가 불안하니까 그냥 제가 계속 면접 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수험생이었을 때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입시나 이런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 입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은 수험자 본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담임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해주셔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맞는 방향으로, 그리고 본인이 확인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면접고사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막상 면접을 보러 가니까 정치시사 문제를 정말 단 한 문제도 물어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준비한 서류 외에 지식이 필요한 거는 정말 하나도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조금 허무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허무하면서 좀 아찔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정치시사 관련해서만 연습을 해가고 서류 관련해서 준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아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되게 아쉬움이 남는 게,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요. 수험생 때 내가 이 학교의 입시 요강이나 학생부고 종합전형 가이드 이런 게 나와 있는 그런 거를 제대로 숙지하고 이 면접이 뭐를 준비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 면접을 통해서 나한테 확인하고 싶은 건 뭔지, 이 다민치 전형이 원하는 인재상이 뭔지, 이런 거를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제가 면접 준비를 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면접을 좀 더 잘 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미련이랑 아쉬움 후회가 진짜 합격자 발표 나기 진짜 전날까지 계속 났어요. 그래서 예비 중앙인 여러분들은 지금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수시 모집 요강과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다민치 인재 전형이 어떤 요소를 평가하는지, 면접고사에서 어떤 걸 보는지, 이런 게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의 내용을 다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시고 그거를 보고 맞춰 나가면서 면접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내가 지금 치르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고 어떤 학교인지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진짜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막 당황하거나 후회하는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누나 이 일을 제가 지금 생각만 했는데도 제가 겪었으면 진짜 아찔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있으니까 면접을 준비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저도 마무리 멘트를 슬슬 해보려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저도 입시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간절한지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시기에 부모님이 얼마나 초조하신지 알기 때문에 괜히 부모님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덤덤한 척하면서 붙을 거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수능이 끝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태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고 지금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해서 끝까지 레이스를 완주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능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면접고사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아요. 저희 카운슬러가 항상 수험생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비중앙인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